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금융 강국 아닙니까? 근데 이 쇠퇴란 말이 딱 붙어요. 그리고 독일 역시도 지금 뭐 제조업 부분에서는 거의 캡틴 역할을 했었는데 부진 상황이고, 프랑스는 이거 재정 확대 정책을 너무 풀악셀을 밟아가지고 지금 빚더미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완전히 길을 잃은 유럽 빅3. 유럽 경제 자체가 하반기 들어서 완전히 뚝이 무너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 경제의 그 임팩트는 고스란히 한국이 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세계 경제 자체가 뭐 대공황 시대가 올 가능성도 높다. 지금 미국만 지금 골디락스라 해서 굉장한 어떤 주식 시장이나 자본 시장이 단단해지는,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뭐 득을 보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다른 여타의 나라들은 굉장한 어떤 이 경제적 이 제재 혹은 경제적인 어떤 악영향 때문에 상당히 이 곤란한 상황 속에 지금 처해지고 있는데, 특별히 유럽이 지금 이렇게 비실비실한 상황에서 제일 지금 영국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내수 경기에서 상당히 좀 뭔가 탄탄한 어떤 재정적 이 비축도라 할까, 그게 굉장히 강했던 것이 바로 이제 금융 아닙니까? 금융. 카나리 워프가 영국에서 이제 금융, 뭐 미국으로 따지자면 월스트리트 같은 그런 어떤 이, 이 공간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뭐 JP 모건, HSBC, 바클레이스, 시티그룹 등등 뭐 글로벌 금융사의 간판이 딱 하니 걸려 있지만 쇠락의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무실 공실률이 뭐 거의 20% 수준에 달할 전망이고, 수년 안에 뭐 30% 찍을 거란 얘기는 뭐 다 떠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국 자체가 금융의 이 허브 역할을 했던 그런 어떤 간판적인 어떤 나라였지만 이 자체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왜냐하면 영국이 돈이 안 돌아, 기본적으로. 이게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이제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4개월 만에 4월부터 8월까지 185조 원 정도 빵꾸가 났습니다. 이거 어마무시하죠. 2020년 이후에 최대 규모. 그만큼 영국이 벌어들이는 것보다 지금 나가는 돈이 훨씬 많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영국 자체의 어떤 금융업을 통해서 수익률을 뭐 엄청나게 올리면서 이 브렉시트에서 탈출하면서 굉장히 좀 재정적 부담도 좀 많이 느꼈어요. 이것 때문에 이 뭐랄까 부채 부분이 상당 부분 좀 많이 올라와 있었고, 지금 그리스가 IMF 때려 맞으면서 어마무시한 어떤 부채율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152.9. 그리고 이탈리아 136.8. 아, 유럽 장난 아닙니다. 프랑스 지금 난리 났죠. 지금 신용등급까지 지금 강등이 되면서 107.3. 스페인이 100. 영국이 86. 독일이 57. 이렇게까지 지금 올라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거의 탑3 국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탑3 국가가 지금 부채 때문에 지금 허덕이고 있고, 이거 지금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뭐 흔들흔들 하고 있고, 최대 이 금융 강국이라고 불렸던 영국 자체의 국채가 지금 국채가 쓰레기가 되고 있어요. 떨어지니까 지금 국채 금리가 튀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벌겋게 달아오르고 있잖아. 지금 웃긴 게 지금 10년물이 4점, 무슨 미국이야? 참나. 30년물이 지금 5.5입니다. 5.5. 이렇게 되면 거의 영국이 지금 부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채를 아무리 찍어내봤자 찍어낼수록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왜? 사람들이 국채를 안 사. 거들떠도 안 봐. 이렇게 되면 국채 금리는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영국 정부가 국채 찍어낸 만큼 그 금리를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재정 적자는 거의 뭐 더블로 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지금 뭐 IMF가 올 거냐 말 거냐 이런 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 남의 일 아니죠. 한국 부채 10년 만에 3천조 원 불었습니다. 와, 이게 좀 어마무시하다 정말. 이 부채 문제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지금 유럽 빅3 국가가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 규모나 또 우리 어떤 이 1인당 국민소득보다 거의 2배 정도 높은 나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비실비실 거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어떤 경제력에 비해서 지금 부채 규모가 이 정도 6,372조 원, GDP 대비 247.9%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경제적 위기 수순이 고스란히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 국가 총 부채가 6,372조 원, 가계가 2,200, 기업이 2,800, 정부가 1,200조 원. 계속적으로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 부채 상황을 쌓아온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더 재정 확대 정책으로 지금 새 정부도 좀 들어설 전망이기 때문에 이 부채가 상당히 좀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유럽 경제가 이렇게 파탄이 난 건 결국에 가서는 이게 지금 부채 문제 때문에 야기가 된 건데, 지금 이게 한은도 위기감을 느껴서 주담대 상한 6억 얼마나 타이트한 규제 내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규제 더 조여야 된다. 대출 더 조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은이 지금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했다가는 그냥 박살날 것 같은 위기감이 온 겁니다. 왜? 유럽을 딱 보니까 유럽이 작년에 미국을 막 비웃었어. 미국은 계속적으로 파월이 동결을 가져갔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계속적으로 6연속, 7연속 금리 인하했습니다. 금리 인하 결과가 뭐냐고 지금. 그 금리 인하 하자마자 재정 확대가 확 막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그게 다 그냥 부실로 돌아오고 부채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역풍 맞아가지고 지금 영국이 넘어가네, 프랑스가 넘어가네, 독일이 넘어가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은이 지금 어마뜨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담대 부분도 엄청나게 이 한은의 요구에 의해서 더 쪼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금리 낮아지면 집값 억제 효과 절반 수준에 그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잖아요. 자, 런던, 영국, 지금 이렇게 부채 상황이 어디까지 지금 확대가 됐느냐? 주택시장,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영국이 이 섹스피어 시대에서부터 이게 임대 사업이 활발했다고. 부동산 하면 영국이었습니다. 유럽에서.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폭락. 거의 그냥 떡락하는 상황. 체감도는 한 50% 정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현지에서는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부동산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값 최대 전체적으로 20% 폭락한다. 2022년 기사였고, 지금 상업용 부동산도 2023년 기사에 90% 폭락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영국이 지금 거의 35%에서 40% 2025년에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역시 똑같은 궤적으로 가고 있죠. 부채 문제 딱 걸려 있고, 그 다음 부동산 문제 걸려 있어요. 부동산 문제. 지금 신고가 행진, 요거 반대로 읽으셔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렸어. 지금 올라가는 듯 보이지만 요거는 하나비하고 똑같아. 그냥 불꽃놀이가 빵 터지고 나서 암흑으로 덮여버리잖아. 그죠? 그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채 문제가 물려있고, 그리고 신고가는 거래 절벽에 호가만 뛰는, 이거 완전히 지금 웃기는 상황이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전개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래량은 없는데 신고가가 올라간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 가서 이거 폭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지표를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누적 변동률 보면 지금 마용성, 그죠? 그리고 강남, 서초, 송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펌프질을 하고 있는데, 이 펌프질 자체가 결국에서는 펌프질 하다가 그냥 역풍 맞아가지고 완전히 그 자리에서 쥐레 밟은데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유럽에 지금 우리 경제력보다 2배 정도 높고, 지금 GDP가 더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채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있고, 부동산이 그것 때문에 지금 폭락하고 있잖아. 고스란히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자본주의 사회는. 거래량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신고가입니까? 신고가가 말이 안 되지. 소비심리 오늘 발표됐죠. 6달 만에 하락이에요. 소비자 심리지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 이게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의 팩트예요. 팩트. 예? 이거 완전히 부동산이 칼립소예요. 칼립소. 해학적인 어떤 이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 지금 소비자 심리는 땅에 처박히고 있는데 아니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올라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투기판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해서든 한 건 잡아보겠다는 어떤 심리가 지금 여전히 군물처럼 살아있다는 얘기니까, 결국에 가서는 유럽의 수순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집값을 잡지 못하면. 지금 브렉시트 탈퇴 후에 파운드가 급락하고 고금리 상황에서 이제 금리를 계속적으로 인위적으로 내리지 않았습니까? 유럽이. 이게 그냥 재정 확대로 그냥 엄청나게 부실로 이어지면서 엄청난 부채를 지금 떠안게 되면서 영국이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재정 위기 공포에 빠져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영국 재정 적자 규모 보십시오. 어마무시하지.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가 답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한은이 이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꾸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 뿌락살 밟았다가는 집값 이거 급등이 아니라 한번 빵 하고 불꽃놀이 터트린 다음에 그냥
추락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어떤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걸 한은도 알고 있어요. 한국 국채 보십시오.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도 지금 그만큼 우리가 국채를 찍어내는데 국채 금리를 또 물어줘야 돼.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 수순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잖아. 국내 부동산 시장의 대폭락 가능성 엄청나게 많죠. 공급 부족 때문에 지금 뭐 오히려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신축 부분이지. 지금 매물 구축은 이제 안 팔려서 지금 뭐 난리인데 인구 감소, 실질 소득 하락, 대출 부담 증가 등등. 뭐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고요. 매물 보세요. 78,900에서 빠지지를 않아 이게. 78,000에서 77,000으로 떨어지지를 않아. 그러니까 지금 구축 매물량이 이렇게 지금 즐비한데 무슨 공급 부족. 신축 부분에서 누가 뭐 얼죽순 잡습니까? 강남 아파트 20억 하는데 그거 누가 잡아 그거를. 파리도 마찬가지죠. 하우싱 프라이스가 아파트먼트하고 하우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파리도 유럽에서는 뭐 부동산이 굉장히 좀 많이 발달한 나라인데 그만큼 많이 떨어지고 있다. 5년째 지금 집값이 하락 중에 있고요. 지금 8호제곱이 한 13억 정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8호제곱이 24억 해. 참나. 프랑스는 46,000달러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는 34,000달러. 그러니까 프랑스가 국민소득이 35%가 더 높은데 우리는 아파트 값이 10억이 더 높아. 프랑스보다. 아니 프랑스하고 뉴욕이 더 높다며. 그거 어디서 나온 지표야. 자, 공급이 이렇게, 프랑스는 이제 전체가 다 문화재 도시라서 재건축 신규 공급 안 돼. 그러면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라가야 되잖아. 안 돼. 수요가 줄어들면 집값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생각을 안 합니다. 다 임대 들어가지. 13억도 너무나 비싸다고 사람들이, 현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누가 사겠어? 그러니까 파리 집값도 그냥 똥값이 되는 거고, 이런 또 맥락 중에 5,500조 그냥 부채 떠안고 그냥 혀 깨물고 죽게 생겼어요. 국내 총생산의 116% 달하는 빚더미 상태에 지금 놓여 있고, 유럽 지금 국채도 지금 떡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3.5, 4.4.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도 좀 입이 바짝바짝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부동산 쪽에 계속 돈이 묶여 있고, 이게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이거 결국 대외적 충격에 의해서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트 시장. 그러니까 27조 억지로 줄여가지고 위험 가중치 적용하고, 그죠? 주담대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게 다 경제 부분에서 기업들 살리기 위해서 자본을 좀 전환하자라는 쪽으로 좀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근저의 이유는 가계부채가 2분기 1952년이야. 1952년. 역대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보고 이거 유럽 끝났네. 이거 지금 반면교사로 지금 삼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지식산업센터 746곳 다 비어있어요. 지금 완전히 유령상가가 되고 있고, 이거 선제지표거든요. 결국에 가서는 서울 아파트 다 이렇게 된다니까. 강남 마용성만 뭐 삐죽하게 올랐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1년 새 2억 폭락했어요. 계속해서 뭐 특정 지역만 펌프질해서 그쪽만 오른다고 지금 뭐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절대로 아니란 얘기입니다. 정부 부채 규모 및 GDP 대비 비중 보십시오. 단기적 급등을 했어요. 부채 문제가. 이거 지금 프랑스가 116%라고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떼어버리면 우리도 100% 충분히 올라갑니다. 아주 단기간 안에. 금융회사도 지금 해외 부동산 추대 뭐 거의 55조 정도, 보험사 절반 이상 차지할 정도로 했는데 이거 지금 유럽 다 무너지게 생겼어. 이거 다 손실액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러니까 뭐 해외 부동산 투자 잠재 부실파악 시급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 일본이 이런 식의 어떤 이 풍파를 맞이하면서 버블 시대가 왔었죠. 저금리 정책 우리도 폈었어요. 계속. 유럽과 미국이 거의 뭐 4.5%, 5% 가까운 금리를 때릴 때 우리는 3.5%에서 4% 수준이었습니다. 거의 1%에서 1.5%가 낮았어. 유동성 확대 정책 지금 쓰고 있고요. 부동산 불패 신화 투기 심리 똑같잖아. 그냥, 그죠? 그냥 붕어빵이잖아. 경제 주체의 과잉 투자, 부동산에 과잉 투자했고 상업지 등 일부 지역에는 뭐 3배 이상 가격이 폭등했다. 이게 고스란히 그냥 1997년 일본 부동산을 완전히 잡아먹는 블랙홀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지금 그 선제지표로서 유럽의 위기가 왔고,
지금 한국 부동산이 계속적인 어떤 과잉 투자에 의한, 과잉 투심에 의한 강남 마용성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을 펌프질하는 이 모습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냥 일본 버블 시대를 거울로 보는 듯한 그런 어떤 그런 지표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이런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계속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을 뭔가 자꾸 들썩거리게 만드는 건 결국에 가서는 지금 시기에 와서 유럽 경제의 어떤 이 뿌리채 흔들리는 위기, 결국엔 반면교사란 얘기죠. 자, 보세요. 이제 금리 내리면 어떻게 되나. 유럽 중앙은행 예금금리 2%로 동결했고, 기준금리는 8연속 인하는 멈췄어요. 계속 내렸습니다. 기준금리. 주구장창 내렸습니다. 유럽 총재가 맨날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경기 부양 다시 살아난다 해가지고, 8회를 낮췄다니까, 기준금리를. 결과는 뭐예요? 지금 국가 부도나게 생겼어. 자, 그러니까 지금 금통이 한은에서 큰일 났다, 이거. 올해 금리 연내 1회 인하 가능성, 뭐 2회 한다고 했는데 또 1회 줄였어요. 또 12월까지 2회 인행 가능성 있지만 중대 결정할 수 있다. 이 중대 결정이 뭘까? 동결을 계속 가져가거나 아니면 오히려 인상하겠다. 왜? 유럽 뚝이 무너지거나 혹은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뭐 엄청난 타격을 계속해서 준다면 이거 막을 길이 없어. 기준금리 인하해버리면 오히려 환율 문제 때문에 굉장한 어떤 렉이 걸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금통위원들 뭐 금리 결정 부분에 있어서 금융 안정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다. 뭐 무조건적인 금리 인하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금융 안정화에 또 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은이 계속적으로 지금 부동산 지금 대책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금 워딩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대조준기 급변 상황 아주 비슷하죠. 유럽 경제 위기 수순과 비슷해. 유럽은 그래도 단기적으로라도 갔지. 경제 구조 악화됐고, 금융 붕괴됐고, 그다음 부동산 폭락했고, 국가 부채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데, 한국은 이 수순을 밟지 않기 위해서 지금 코스피 시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죠. 그리고 부동산 규제 통한 하향 안정화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게 성과가 제대로 안 난다. 그죠? 왜? 관세가 경제 구조 내상을 충분히 입힐 만큼 굉장히 긁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규제가 제대로 집값을 못 잡게 된다면, 자, 경제 구조 약화, 관세 때문에 터집니다. 그리고 금융 붕괴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채 문제, 주담대 문제가 1952조 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동산 폭락, 지금 폭등한다를 반대로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가서는 이 대외적 문제들이 결국 부동산을 완전히 망가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 부채 문제는 뭘 늘 우리가 떠안고 있는 문제. 이게 결국 깔려있는 이 부채의 역공격 때문에 유럽처럼 단계적 과정이 아니라 한꺼번에 그냥 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계획거쳐 유럽 경제가 정말 심각하죠. 결국에서는 이 부채 문제가 엄청난 어떤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 하향 안정화라는 목표를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면 경제 부분에서는 굉장한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몰뚝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